900톤의 디젤과 증유를 실은 유조선이 좌초되면서 66만 리터의 기름이 세계 유산인 갈라파고스를 집어삼켰습니다. 펠리컨과 바다사자, 이구아나들이 기름 범벅이 된 채로 죽어갔죠. 깊은 상처가 새겨진 섬의 뜻밖의 나라에서 도움의 손길이 내밀어졌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흐름을 바꿔놓게 된 이 나라의 도움의 손길.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로사 에레라입니다. 갈라파고스 관광청에서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에콰도르 본토키토에서 명문대를 나와서 이 섬에 온 지 벌써 5년째네요. 솔직히 처음엔 좀 실망했습니다. 수도에서 일하다가 이런 외딴 섬으로 발령받았으니까요. 그런데 2001년 1월 어느 날 아침,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사건이 터졌어요. 제시카호라는 유조선이 산 크리스토발 섬 근처에서 좌초된 거예요. 66만 리터의 기름이 바다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CNN, BBC, 로이터 통신사까지. 전 세계 기자들이 갈라파고스로 몰려들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기자회견을 열어야 했습니다.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속수무책이었죠. 바다사자들이 검은 기름 범벅이 되어 해변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펠리컨들도 날개를 제대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이구아나들까지 기름투성이가 됐어요. 세계자연유산이라는 간판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기 시작한 거였어요. 예약 취소가 쏟아졌습니다. 호텔 사장들이 저한테 매일 전화를 걸어서 뭔가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다그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섬 주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디젤 발전기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부르릉거리는 소리에 시달리면서도 다른 대안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정전이 일상이었어요. 밤만 되면 촛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전기료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본토보다 3배는 비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부에서는 계속 압박해왔어요. 뭔가 획기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환경을 복구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 일이 제 커리어를 완전히 망치는 건 아닐까? 키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시골에서 평생 갇혀 사는 건 아닐까?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섬 사람들 눈에는 저도 그냥 본토에서 온 관료 중 하나였어요. 현실을 잘 모르면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사실 맞는 말이었죠. 저도 진짜 해결책이 뭔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갈라파고스에 태양광 발전소를 무상으로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웃었습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이 어디냐고요?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누군가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펼쳐봤어요. 정말 조그맣더라고요. 에콰도르보다도 한참 작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를 도와준다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배웠는데 말이죠. 분명히 뒤에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자원을 노리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아나운서가 한국 정부가 코이카라는 기관을 통해서 갈라파고스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어부가 그러더라고요.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있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식적으로만 환영 행사를 준비했어요. 어차피 몇 달 지나면 흐지부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외국 원조 사업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처음엔 요란하게 시작하다가 나중엔 슬금슬금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왔어요. 코이카 직원들과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젊고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계약서나 복잡한 서류 뭉치를 들고 올 줄 알았는데 설계도와 측정 장비만 가져왔더라고요. 환영식에서 코이카 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 때 에콰도르가 한국을 지지해줬다는 거예요. 그때의 고마움을 갚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에 관여했다고요. 그날 밤 집에 가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1950년 에콰도르가 유엔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더라고요. 쌀도 보내주고 의료진도 파견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70년이나 된 일을 기억하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찔렸어요. 우리는 70년 전 일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국 기술팀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하더라고요. 새벽 6시부터 나와서 토양을 조사하고 바람의 세기를 재고 일조량을 측정했어요. 저는 관광청 업무 때문에 매일 현장에 갈 수는 없었지만 가끔 들러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말 꼼꼼하게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사진을 찍고 데이터를 정리하더라고요. 특히 박 과장이라는 분이 기억에 남았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성실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같은 루틴으로 측정을 했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빠지지 않더라고요. 갈라파고스 국립공원 관리소의 마르셀로도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이것저것 만지고 다니는 걸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팀이 환경 보호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마르셀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온 외국인들 중에서 이렇게 환경을 신경 쓰는 사람들은 처음 본다고요. 나무 한 그루 베는 것도 허락을 구하고 새 둥지가 있으면 피해서 작업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이했어요. 계약서도 없이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프로젝트 하려면 두꺼운 계약서부터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설계도랑 장비만 들고 와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한테 물어봤어요. 계약은 언제 하냐고요. 그분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계약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에콰도르 정부를 믿고 왔다고 했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기술자 중에 김대리라는 젊은 분이 있었어요. 스페인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주민들이랑 대화를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말했어요. 갈라파고스는 지구의 보물이라고요.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좀 부끄러웠어요. 저는 여기서 5년 동안 살면서도 갈라파고스를 그냥 관광지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사람이 오히려 이곳의 가치를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쯤 지나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도 한국 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사도 하고 가끔 커피도 사주더라고요. 특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좋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사실 디젤 공급업체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접촉해 오고 있었거든요. 로드리게스라는 사업가였는데 갈라파고스에서 디젤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태양광이 들어오면 디젤 사업이 망한다고요. 그러면 일자리도 없어지고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저한테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제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키토에 있는 친구들은 다들 잘 살고 있는데 저만 이런 외딴 섬에서 쪼들리며 살고 있으니까요. 로드리게스가 제시한 조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한국팀을 지원하는 척하면서 밤에는 로드리게스와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태양광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는지 의논했습니다. 정말 이중 생활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로드리게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먼저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태양광 패널이 갈라파고스의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 사람들을 매수해서 시위를 조직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태양광 패널 도난 사건까지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공수해온 비싼 패널들이 밤사이 사라진 거예요. 박 과장 얼굴이 정말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도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다시 주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 새똥을 모아서 태양광 패널에 일부러 뿌린 거예요. 효율을 떨어뜨리려는 작업이었죠. 정말 치사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묵인했어요. 로드리게스 편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박 과장이 혼자서 새똥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이른 아침에 묵묵히 패널을 닦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찔렸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갈라파고스를 위해서 온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벌려고 온 게 아니라 정말로 도우려고 온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양심의 가책이 몰려왔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점점 더 과격해졌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태양광 반대 현수막을 들고 소리를 질렀어요. 한국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선동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괴로워졌어요. 낮에는 한국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밤에는 로드리게스와 만나서 다음 방해 작전을 논의하고요. 이런 이중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태풍이 몰아쳤어요. 갈라파고스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지죠. 바람이 정말 심했습니다. 지붕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간판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현장에 나가봤는데 한국팀이 설치해 놓은 태양광 패널 몇 개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지지대도 휘어져 있고 배선도 끊어진 상태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겠구나. 이런 자연재해까지 당했는데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박 과장을 비롯한 한국 기술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복구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가면서 말이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도 제대로 못 받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한국에서 온 젊은 기술자들은 손에 물집이 잡혀도 계속 일했어요. 스페인어도 서툰데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면서 현지 인부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더라고요. 그날 밤 늦게 현장을 지나가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박 과장이 혼자서 손전등을 켜고 망가진 패널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옷을 찢어서 응급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갈라파고스를 지키려고 온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를 도우려고 왔구나. 70년 전 에콰도르가 한국을 도왔던 그 마음을 갚으려고 온 거구나.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뭘 했던 걸까요? 로드리게스와 만나서 이 선량한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에 가담했다니.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습니다. 로드리게스와 만나서 방해 공작을 의논했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새똥을 뿌리는 일을 묵인했던 것도, 언론 플레이에 협조했던 것도 모두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정부에서 기자회견을 열라고 지시했어요.
태풍 피해 상황을 발표하라는 거였죠.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하나? 거울을 보면서 자문해봤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냐고.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진실을 말하자. 기자들 앞에서 저는 예상과 다른 발표를 했어요. 한국 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이때까지 거짓말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팀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갈라파고스를 얼마나 아끼는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 기자회견 이후 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저한테 화를 내며 연락을 끊었어요. 당신이 배신했다면서 소리를 질렀죠. 심지어 협박성 전화까지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이중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죠. 밤에 잠도 잘 오더라고요. 한국팀도 놀라워했습니다. 박 과장이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김 대리는 갈라파고스를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반응을 받으니까 정말 잘했구나 싶었어요. 주민들 반응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어부들이 로사가 한국 편을 든다면서 처음엔 수근거렸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한국팀이 정말 성실하게 일한다는 걸 직접 봤으니까요. 아침 6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한국팀 숙소에 음식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로사가 괜찮은 일을 했다면서 저를 다시 보더라고요. 드디어 태양광 발전소 시험 가동 날이 왔습니다. 섬 주민들이 모두 모였어요. 아이들까지 나와서 구경하더라고요.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박 과장이 저한테 직접 스위치를 눌러보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갈라파고스의 시작이라면서 말이죠.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제대로 될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태양광 패널들이 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력 계측기의 숫자가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성공했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환호성도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갈라파고스에서 정전 없는 첫날 밤이었거든요. 가로등이 밤새 켜져 있고 집집마다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어요.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밖에서 뛰어놀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벌써 촛불 켜고 조용히 지내야 할 시간인데 말이에요. 카페 사장 마누엘이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로사 덕분에 이런 날이 왔다고요. 정말 고맙다면서 박수를 쳐줬어요. 다른 주민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동안 저를 본토에서 온 관료 정도로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전기요금도 크게 내렸습니다. 본토보다 3배 비싸던 게 이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어요. 주민들 생활이 훨씬 나아졌죠. 냉장고도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됐고 밤늦게 전등도 켤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이때 처음 느꼈어요.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구나. 몇 달 후 CNN에서 연락이 왔어요. 갈라파고스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다는 거였죠. 2001년 기름 유출 사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변명하느라 바빴는데 이번에는 자랑할 일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의 지원이 어떠냐고요? 저는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진정성 있는 파트너라고 말했어요. 계약서도 없이 와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70년 전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온 진짜 친구라고 소개했어요. BBC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라파고스가 다시 한번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됐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이유였죠. 환경을 파괴하는 사고가 아니라 환경을 지키는 모범 사례로 말이에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일부 환경단체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태양광 패널이 갈라파고스의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주장이었어요. 사실 로드리게스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공개 토론회가 열렸어요. 저는 앞장서서 태양광을 옹호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절대 못했을 일이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 팀이 얼마나 환경을 배려해서 설치했는지 직접 봤으니까요. 토론회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젤 발전기가 매일 뿜어내는 매연이 더 문제라고요. 하루 종일 부르릉거리는 소음도 견디기 힘들다고 했어요. 태양광은 소음도 없고 공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팀이 새 둥지까지 피해가며 설치한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토론이 끝나고 주민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92% 찬성이었어요. 압도적인 지지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걸 말이에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구나. 유네스코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갈라파고스 태양광 프로젝트를 세계유산 보호 모델 사례로 발표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에콰도르 대표로 파리에서 연설을 하게 됐어요. 키토에서 일하던 시절 꿈꿔왔던 국제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로 서게 된 거였죠. 연설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연설에서 저는 한국의 진정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라고 소개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여러 나라 대표들이 와서 축하해줬어요. 갈라파고스 프로젝트 성공 이후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에콰도르 정부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 확대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한국 전쟁 때의 인연으로 시작된 작은 프로젝트가 이제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협력으로 발전한 겁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에콰도르의 금 광산과 구리 광산에 투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보통신 기술 협력도 시작됐어요. 한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해서 에콰도르를 디지털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에콰도르 한국 협력 담당 책임자로 승진했어요. 과거에 한국이 뭔지도 몰랐던 제가 이제는 한국 전문가가 된 셈이죠. 정말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입니다. 키토 본부로 발령이 났지만 저는 매달 갈라파고스를 방문해요. 태양광 발전소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죠. 갈 때마다 주민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마누엘은 이제 저를 갈라파고스의 영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정말 과분한 칭찬이었어요. 박 과장도 가끔 갈라파고스에 와요. 유지보수 차 온다면서 말이죠. 만날 때마다 서로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사업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우정이 생겼습니다. 김 대리는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아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거든요. 70년 전 우리를 도와준 그 마음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요. 서울도 가보고 싶고 한국 문화도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 대사관에서 감사패를 받았어요. 에콰도르 한국 우호 증진에 기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라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계약서보다 신뢰를 중시하는 나라라고 강조했어요. 요즘 에콰도르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이 인기입니다.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어도 배우더라고요. 갈라파고스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저도 그 변화의 한복판에 있었던 게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음식점도 키토에 생겼어요. 김치와 불고기를 파는데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거만했던 제가 진짜 일꾼이 됐고요. 편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감사로 채워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갈라파고스 태양광 발전소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그 불빛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진정한 친구란 이런 거구나.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